생물 종종종종종. 종 속과목강문계 종속 과목강문계 종속과. 오, 보라님, 생물분류 체계를 알고 계시네요. 네, 생물은 종류가 아주 많은데 예를 들면 호랑이는 표범속, 고양이과, 식용목, 포유강, 척삭동물문, 동물계에 속합니다. 그럼 생물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종에 대해 알아볼까요? 함께 맞춰보세요. 전 세계 호랑이는 몇 종일까요? 시베리아, 인도, 수마트라, 세 종 아닌가요? 땡! 호랑이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포유류 중 가장 큰 동물인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호랑이는 모두 판테라 티그리스라는 학명을 가진 하나의 종이에요. 그럼 인도 호랑이와 시베리아 호랑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인도 호랑이와 시베리아 호랑이를 나눌 때는 종의 하위 개념인 아종을 사용합니다. 아종은 같은 종에서 지리적 격리로 형태의 차이를 보이는데 나중에 별개의 종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서식지와 생김새에 따라 9개의 아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돼지와 멧돼지는 같은 종일까요? 다른 종일까요? 당연히 다른 종이겠죠. 땡! 돼지와 멧돼지는 같은 종입니다. 돼지는 멧돼지를 길들여서 가축화한 것으로 학명은 서스코르파 도메스티쿠스로 여기서 도메스티쿠스는 가축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돼지는 멧돼지의 아종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개와 회색 늑대는 같은 종이고 개는 회색 늑대의 아종입니다. 종의 하위 개념으로는 아종 외에도 변종, 품종이 있어요. 변종은 같은 종에서 변이로 인해 성질과 형태가 달라진 경우를 말하는데 그럼 품종은 무엇일까요? 개를 예로 들면 진돗개, 삽살개, 말티즈, 푸들, 비글 이렇게 개를 품종으로 나눌 수 있어요. 품종은 같은 종에서 특정 형질을 얻으려고 인위적 선발과 교배로 만들어진 종입니다. 특히 사육동물과 재배식물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번엔 잡종을 알아볼까요? 잡종은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처럼 서로 다른 종의 교배로 태어난 생물입니다. 잡종은 번식을 할 수 없어요. 아종, 변종, 품종, 잡종, 종조로종종종.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종 중에 금개구리라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생긴 모양은 참개구리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어요. 금개구리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요. 미국에서는 골드 스파티드 폰드 프로그라고 불러요. 이것을 보통명 또는 국명이라고 하는데 국가마다 언어가 다르고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명을 얘기하면 외국인은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진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린네가 제안한 학명을 사용하기로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합의했어요. 학명은 2개의 단어로 사용하는 이명법과 3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삼명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명법은 속명, 종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합의했던 대로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학명으로 불리기 전 금개구리의 원래 학명은 라나 플란차이 조세니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맨 마지막에 조세니카는 한국의 옛 이름인 조선을 라틴어식으로 만든 이름이에요. 즉, 한국에만 사는 라나 플란차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대부분은 이명법을 사용하지만 아종을 나타낼 때는 삼명법을 써야 한답니다. 즉, 삼명법은 속명, 종명, 아종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생물학자들 간의 약속이랍니다.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보라님, 이 생물이 뭔지 아세요? 청개구리야? 모두 같은 청개구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흔히 보던 자생종 청개구리 한 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0년 수원 청개구리, 2020년 노랑배 청개구리가 신종으로 발굴되었어요. 세 종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종이랍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 청개구리와 노랑배 청개구리는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줄어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약 몇 종의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약 10만여 종의 생물이 살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 조사 발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열심히 밝혀내고 있어요. 은하수 갯민숭 달팽이, 참닭꽃 등등 매년 많은 신종 생물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분포하는 종과 같은 종으로 여겼던 우리나라 꼬마잠자리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종으로 확인되어 한국 꼬마잠자리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종들의 코리아, 호레아, 한국 같은 학명이나 국명을 붙여서 우리나라 생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아열대성 조류 큰 부리 바람 까마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마라도에서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큰 부리 바람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기록종인데 길을 잃은 미조로 추정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큰 부리 바람 까마귀가 서식지를 북쪽으로 확장하는 과정인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한평매부리, 날개골무꽃, 흰목닥새 등 매년 많은 미기록종 생물이 발굴되고 있는데 미기록종 발굴은 생물종의 분포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약 10만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찾아낸 종은 한 5만 6천 종 정도를 열심히 찾아냈어요. 국가생물종 목록은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름이 들어있는 목록입니다. 한글 이름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이 생물이 어떠한 그룹에 속해 있는가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국립생물자원관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지금도 매년 새로운 생물종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새롭게 찾아낸 생물종과 분류학적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이름 붙여진 생물종들을 모두 모아서 매년 연초에 국가생물종 목록을 새롭게 고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생물종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구는 물론이고 생물종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보는 연구, 그리고 생물종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사업을 할 때도 정확한 생물종의 이름은 가장 기본입니다. 생물을 대상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하는 국민들이라면 국가생물종 목록을 항상 기억하고 이 목록과 함께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또한 생물종 목록에는 생물종의 이름 변천 정보도 함께 기록되기 때문에 생물 통계 자료로서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원관 홈페이지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코너에서 누구나 이 목록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매년 1,300여 종의 새로운 생물종을 찾아내는 연구를 해왔어요. 15년간에 걸쳐 2만 종이 넘는 생물종을 찾아내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생물종을 찾아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새롭게 찾아내는 생물종 수는 줄여나가고 대신에 찾아내는 생물종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구한 정보들은 생물종의 보존과 활용 두 가지 목적에 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종의 하위 개념과 종 발굴 사례를 통해 생물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땠나요? 생물 다양성 조사와 발굴이 아주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 주변 생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볼까요? 우리나라 10만 종의 생물을 밝히는 그날까지!